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자, 목요일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죠. 오늘이 디데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운명의 날, 디데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얘기해서. 예,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운명의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찌저찌 또 당에 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디데이라고 손꼽히는 이유는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제 예정되어 있죠. 사실상 그 윤리위가 오늘 저녁에 열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해놓은 가처분들도 뭐 이르면 오늘 아니면 뭐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디데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의 디데이가 아니고 정진석 비대위의 디데이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약간 엄밀하게 말하면 네. 일단은 이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네. 추가 징계가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되거나 한다면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사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게 뭐 정당사에서 사실 거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처음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1차 징계의 기본적인 근거가 됐던 성상납이 최근에 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범죄로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물론 뭐 저희 1차 징계는 기본적으로는 뭐 증거인멸 교사와 그에 따른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기 때문에 뭐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연관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저희 윤리위의 계획은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사 결과가 이제 윤리위의 그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뭐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개고기, 뭐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지금 2차 추가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 가처분 신문 땐죠. 이준석 대표가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 또 전주의 비대위원은 당시 참석을 해서 천동설 같다 하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가처분 인용 기각 당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죠.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그러니까 내지는 비대위 시즌 3를 만들 것인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거는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가지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지금 사퇴한 그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보궐선거를 해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또 그와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해서 승소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당에 못 돌아오게 해야 된다. 못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죄명 같은 거요? 그렇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차라리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당내 의견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뭐 비대위는 유지가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 측근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은.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랑 연락을 해본 건 아니니까 본인의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만약에 이번에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안 들어준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장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당분간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당 창당설 이런 것들이 더 불은 붙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신당 창당은 없다. 오히려 당원 가입해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네, 당장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네네,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판단 그거랑 또 윤리 징계하고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일단 윤리 출석은 하지 않겠다. 그 무효다. 통지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발언이 문제인지도 이제
출석 요구에 명시를 하지 않았다. 통지서에 왜 당신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뭐 원님 재판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쵸, 물론 이준석 이렇게 대표가. 경박스럽게 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집 요청의 시기 자체가 아니 징계를 2차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한참 전에 정해놨는데 왜 소집 요청 그러니까 출석 요청을 이렇게 늦게 하냐 너무 충분한 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보면 제대로 된 어떤 소명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출석 안 할 걸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제명부터 탈당 권고, 정지, 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원권 정지 이제 6개월 받은 상황인데 네. 당원권 정지를 늘리는 방향 이것도 징계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뭐 2년, 3년 같은 2년, 시나리오가 3년.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굉장히 뒤로 늦추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총선 공천도 물 건너 가게 됩니다. 당원권 정지되면 총선 공천 받기 어렵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장기간의 당원권 정지나 뭐 말씀하신 뭐 제명이나 탈당 권유도 사실 제명이거든요. 제명에 가까운 거니까요. 근데 이제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경우는 제명이잖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 당연히 훨씬 더 엄격하게 볼 겁니다. 그것도 법적 다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요. 예. 무조건 다툼할 건데 제명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면은 이길 확률이 99%라고 저는 보거든요. 99%요? 왜냐하면 발언 몇 가지를 가지고 아니 당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리겠다. 이거는 제 생각에 형평을 잃은 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법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긴 기간에 당원권 정지도 한번 뭐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저는 윤리위 내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국민의힘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간에는 별로 말들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잘 안 나온 것 같고 SNS 글도 안 보였어요. 좀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것 같은데 다시 현안 관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거요. 방송과 자막 또 곧인가는 만화 분쟁. 네. 요거는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썼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올린 그런 그게 이제 딱 자기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만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는 만 18세로 참정권을 늘리자라고 하는 진취적인 정당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정당이었는데 본인이 빠지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만화 그리는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그런 정당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속마음은 내가 당대표였으면 이거 이렇게 안 갔다.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런 거 있을 때도 이준석이 당대표였다면 조금 더 뭔가 민심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번 만화 그리고 그것도 이게 이준석이 당대표였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러면서 점점 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여금 야 지금 당 주류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대표하던 시절이 더 나았다. 이준석이 주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만화 고등학생 그 만화 부분 아마 참고 참다가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탁 터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본인의 의도는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뭐 자유주의적인 정치인이죠. 네. 특히 이게 이제 뭐 그 자유라고 하는 게 과거의 반공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 개개인의 자유, 뭐 창의, 뭐 다원성, 뭐 다양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좀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모양새는 좀 참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전 대표 말고도 지금 권성동 의원 징계도 논의가 되는데 이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권성동 의원 징계하는 거 저는 극구 반대입니다. 극구 반대다. 왜요? 아니 뭐 연찬회 끝나고 언론인들과의 자리에서 뭐 술 한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노래할 수도 있죠. 노래하는 거 징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럼요. 아니 물론 연찬회 음주 금지라고 했긴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방침 어기는 거 이거 법 위반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내 방침인데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혼자 가서 막 술자리를 벌린 게 아니라 언론인들이 요청해가지고 간 자리고 네, 어느 정도 업무적 측면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일단 매사에 다 징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만물 징계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만 하면 징계한다. 지금 일단 저희 당의 정치 상황에서 윤리위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저는 권성동 의원을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은 게 의도도 별로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준석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되는 일을 하면 징계한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권성동 의원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정감사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틀째 국감이 진행됐는데 주요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현무투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부서졌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안보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이 폭파한 적도 있었고.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고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 공공기관이 하청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대통령과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자, 국방위하고 문체위 국감 현장 듣고 왔는데요. 자, 먼저 북한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또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발사했던 게 이제 좀 멀리 가는 4,500km 정도 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었고 또 이제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함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핵항모죠.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네. 이제 훈련 때문에 부산항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했다가 원래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한국 쪽으로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도 대응 어떤 차원에서 미사일 사격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현무투 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 거는 이제 날아간 것 같은데 발사 직후에 엉뚱한 곳에 지금 추락을 해버려서 낙탄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잘못 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네. 이거 어제 국방에서 여야가 부딪혔는데 민주당은 이 안보 공백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입장 바꿔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저희도 또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했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신원식 의원 얘기하신 거 들으셨지만 사실 네. 기술적 결함이라는 건 또 없을 수가 없는 문제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 일어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 이전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전하면서 그때 이게 안보 공백 이거를 연관성을 좀 지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어떤 사람의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휘 계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기술적인 약간 부분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대처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네.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엠바고를 걸고 군사 기밀과 관련한 문제를 하더라도 강릉 시민들한테 정확한 상황, 어느 정도의 상황을 좀 알려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고 있고 다 보입니다. 그렇죠. 전쟁 난 줄 알았다고 찍고 하잖아요. 있고 커뮤니티에 막 돌고 있고 이게 이러는데. 엠버가 건다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문제고 이런 것까지 안 알려준다 네. 하더라도 이게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재난 문자로라도 보내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또 권성동 의원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뭐 그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런 이 작전 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국가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요거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니까 그 에이테킴스라고 하죠. 네, 그 미국식 네, 미국식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죠. 네. 그게 그 저희도 2발, 뭐 미국도 2발 발사하고 미국도 2발 쏘고 뭐 저희도 현무를 2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 사격하는 것 아니었냐라는 게 이제 언론에 일단 공개되어 있는데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대응 사격을 하는 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게도 이번에 현무2 같은 경우는 낙탄이 일어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낙탄. 네. 일단 관련 내용 뭐 좀 전문가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민주당의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국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풍자 만화. 네. 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표절 맞나요? 표절인가요? 저는 표절 제가 뭐 전문가는 똑같이 계속 전문가 아니요, 아니라 전문가 얘기하지만 뭐 이거는 그냥 제 법률가시니까. 느낌으로 법률가잖아요. 저는 표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차를 활용한 이런 기법의 그림들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얘기. 그럼요. 토마스 저희 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 그거 똑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기법 그리고 이게 만평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기법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떤 모티브를 따오거나 오마주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조금 봅니다. 부적절하다. 네.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절 얘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절 얘기가 더 국감에서 나오게 돼버렸어요. 네, 이게 좀 아쉽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표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조금 전략적으로 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네. 표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저도 이게 갑자기 표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이 사안이랑 좀 안 맞고 굳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특히 또 이거는 만화진흥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학생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입니다.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이고 이 국정기획수석 이간섭 대통령실 수석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간섭 수석한테 이 문자 보낸 네.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오해하는 분들요.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에 있나? 아하.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감사원은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이고요. 그렇죠. 예. 뭐 독립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해야 될 의무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국정기획수석은 이런 식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내용 자체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로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이렇게 한 걸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한 번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친분 관계가 만약에 이제 업무적이라면 무식한 소리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지 너무 않거든요. 편한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아마 보도 취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날 아마 한겨레 일면이었을 겁니다. 한겨레 일면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그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사 그리고 네. 이제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정도에서 이제 연락을 서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뉴스 보고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헌법상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 서로 그게 맞는데 계속 이게 감사원 논란이 생겨요. 그렇죠. 감사원이 뭐 예컨대 전 정부 거 뭐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최재 원장이 나와서 뭐 보조 독립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보복 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일어난 이런 문자나 아니면 최재 감사원장의 발언이나 그리고 실제 이게 보복 감사 이거는 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럼 의구심을 줘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예. 실제 독립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독립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요. 안 그러면은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그래요? 하겠습니까? 예. 실제 굉장히 아쉬운 게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하신 분이에요. 예. 게다가 감사원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원래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독립 유지돼 있는데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이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우리 듭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하는 말이죠, 이건. 아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